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거 다 뒤로 제쳐서라도 긴급으로 시장 관련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원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가 2달여 만에 3,2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낙폭을 확대할까요? 일단 미국 다우와 나스닥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 자산,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이 뭐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좀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가 되면서 자금 유출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2조 3천억 팔고 있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160원대, 뭐 1,200원까지도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예, 무엇보다도 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만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고 뭐 중국, 대만, 뭐 홍콩, 싱가포르, 일본, 뭐 아시아 시장 워낙 많잖아요. 투자에 대한 그런 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환율이 워낙 약세를 보여주면서 맞물리는 것 같고요. 지수는 상대적으로 지금 하반기 증권사들 상저하고가 대세인데요. 글로벌 코로나19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어서 이게 어떤 경제 회복이나 경제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멀어지게 한 부분들. 그래서 지수는 3,000에서 3,300 정도 박스권 흐름을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겨울로 갈수록 그러니까 증시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 증권사의 시각이 있다는 거죠. 얘기를 해주셨고 여전히 박스권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그 말 그대로 다음 주 시장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전해드립니다. 자, 원달러 환율 얘기 살짝 하셨는데 오늘 그 흐름이 굉장히 비상합니다. 어제도 연중 최고점 그리고 오늘도 연중 최고점을 기록을 했고 한때는 1,160권 10전까지 올라갔고요. 고가를 크게 내주지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뭐 아무래도 미국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원화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자사 그 달러로 바꿔갈 때 원화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200원, 1,300원 올라가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은 파는 상황이 계속 올 수밖에 없고, 테이퍼링 이슈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이퍼링 이슈가 이제 내년 정도 저희 상반기 정도 보고 있는데, 이 테이퍼링 이슈가 해소가 되면 원달러 환율이 균형 환율, 저희가 보는 한 1,100원 정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낙폭이 크게 연출이 되면서 마이너스 3.64%까지 내림세가 연출이 되고 또 연중 최저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총이 한꺼번에 60조 이상이 증발하고 말았는데요. IT주의 주가 급락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계속 외국인 매도와 연결되는데요. 외국인은 자금 규모도 크고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외국인 전체 포지션이 이 주식시장 한국 국내에서 34.2%였거든요. 지난달 7월 기준으로 29%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 삼성전자는 특히 모건 스탠리나 이 외국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면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수급, 특히 이제 공급 과잉,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주가 하락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투자자분들에서 입장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주가의 흐름이 안정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회사를 삼성전자를 보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분할 매수 기회로 또 활용하셔도 적립식 매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빠지는 거는 물론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지금 아까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수출 기업한테는 뭐 상대적으로 오히려 좋습니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약세인 게 그래서 이 기업의 실적이 올라갈 거고요.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면 다시 외국인은 매수로 돌아오겠죠. 그런 과정 안에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74,200원짜리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어제 낙폭 자체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크게 하락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겨다 주기도 했는데요. SK 하이닉스도 환율 정도만 조금 변수로 잘 해결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은 뭐 이런 그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Q가 늘어나지 않는데 P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기업 실적은 좋아지는 거고 우리는 당연히 달러로 받는데 원화로 환전했을 때 이익으로 잡히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기업 모두 반도체 대표 기업인데 지금은 그런 외국인의 지금 뭐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은 좀 환율 영향으로 빠지고 있고 또 반도체 가격에 대한 것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크래프톤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지금 고가를 크게 내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가까지 계속 지켜보게 만드는 크래프톤인데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상승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갈 곳 잃은 돈들이 모이는 상승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크래프톤의 추세적인 상승까지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 IPO를 처음 한 회사들이 이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요즘에 따상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또 거꾸로 이제 뭐 처음에 좀 힘을 못 받으면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뭐 그 서로 이제 매물이 매물을 불러온다는 표현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크래프톤은 무엇보다도 이제 원게임 리스크라는 표현을 시장에서 많이 했죠. 그러니까 게임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 안 돼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그런 리스크가 있다. 뭐 원게임에 워낙 의존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였지만 지금 뭐 신작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시장에서 다시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신작들이 기대감이 다시 붙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다면 충분히 그런 원게임 리스크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적도 당연히 뭐 시장의 어떤 그런 컨센서스 이상의 상위 수준을 나와준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간단한 예로 그 비슷한 회사가 예전에 베스파라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베스파도 그 원게임 리스크로 주가가 계속 부진했었는데 결국에 신작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그런 기대감과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도 원게임 리스크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눌렸다면 향후에 그런 새로운 그런 신작들을 주목하시고 실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테마주 안에서 흐름을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상반기만 하더라도 정치인 관련 테마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다가 요즘 와서는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돈이 M&A라든지 인수합병 소식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테마의 수급 쏠림 현상 이쪽으로 뭐 변화가 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투자할 때 유의점은 없는지 이 점도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에서 보시면 M&A가 저희가 오늘 뭐 제가 교수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좀 얘기를 들은 건데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변화냐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M&A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은 뭐 그런 일이 잘 없었다고 본다면 이제 M&A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눈에 보여주겠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CJ가 선랩을 인수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사업을 다변화하고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M&A에도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나온 뭐 인터파크나 SM 이런 것들 지분 매각 이런 뉴스는 사실은 어디 누가 가져가는 인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합병 소식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그래서 M&A에 대한 부분 약간 주의는 하셔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주체가, 인수 주체가 상당히 좋은 곳에서 큰 대형사, 대기업에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들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추천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약간은 실적이나 어떤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단순하게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서요. 그래서 주가의 어떤 펀더멘털 기업 가치하고 좀 약간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나왔을 때 인수 주체가 어디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펀더멘탈로 따지기보다는 모멘텀 정도로 인식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유의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또 대체 공휴일 때문에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월요일 지나고 나서 돌아온 증시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어떻게 보고 계셔요? 삼성전자 대형주 약세는 당분간은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 속에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중소형주,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로 외국인은 오히려 사거든요. 이런 성장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 친환경이나 OLED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로는 2차 전지 관련주로는 첨보, LNF, 하나기술 등이 있고, OLED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고요. 또 오늘 뉴스에 나왔지만 컨텐츠 쪽에서는 쇼박스가 넷플릭스와 협업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최근에 넥스터도 넷플릭스와 또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에는 또 하나의 또 큰 또 축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 좀 보시면 헬스케어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주 위주의 중소형주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하시면서 저희 쪽에 보내주신 종목으로는 첨보, LNF, 하나기술,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관심 놓고 다음 주 장 그리고 추후의 장을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테헤란로지점 최성한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장 상황 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하면서 짚어드렸던 그 자리를 크게 벗어나질 않고 있네요. 마이너스 1.32% 하락, 코스닥도 마이너스 1.67% 하락인데 30분 안에 좀 역전의 드라마가 있길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못다한 전략 2부와 함께 세워보시고요.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